궁녀들이 입을 맞춘 이야기 금단의 사랑, 감춰진 편지. 일부. 밤마다 이름 없는 그림자. 조선의 궁은 낮보다 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삼키는 곳이었다. 해가 지고 종각의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면 궁녀들은 모두 이름을 벗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누구의 딸도 누구의 누이도 아니었다. 오직 궁의 손으로만 살아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말수가 적은 궁녀가 있었다. 이름은 연화. 아니, 연화라는 이름은 입 밖으로 거의 불리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연화는 새벽 물을 깃는 처소에서 일했다. 밤이 가장 길고 별이 가장 낮게 내려오는 시간.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물을 떴다. 누구보다 정확했고 누구보다 조용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았다. 궁에는 오래 살아남은 자들만 아는 규칙이 있다. 보지 말 것, 듣지 말 것, 느끼지 말 것. 연화는 그 세 가지를 모두 지키며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전까지는.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물 항아리에 달빛이 가득 차 마치 하늘을 퍼올리는 것 같던 밤이었다. 연화는 물을 채우다 말고 등 뒤에서 들려온 아주 미세한 숨소리에 몸을 굳혔다. 아직 안 주무셨나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였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서윤. 같은 처소의 궁녀였고 연화보다 2해 먼저 들어왔다. 웃는 얼굴이 예뻐 늘 눈에 띄었고 그만큼 말도 많았다. 그래서 연화는 늘 거리를 두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사라진다는 걸 이곳에서는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곧 들겠습니다. 연화는 짧게 답했다. 서윤은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같은 방향으로 달을 바라보며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물항아리 하나 분량의 거리만 있었다. 오늘 들으셨어요? 무엇을요? 동궁전 쪽에서 사람이 하나 사라졌대요. 연화의 손이 물속에서 멈췄다. 사라졌다는 말은 궁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였다. 죽었다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한 소문일 겁니다. 연화는 그렇게 말했지만 서윤의 시선은 달이 아닌 연화를 향하고 있었다. 연화 언니는 참 이상해요. 무서운 얘기를 들어도 눈이 안 흔들려요.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서윤의 얼굴이 달빛에 반쯤 잠겨 있었다. 눈동자는 밤보다 짙었다. 흔들리면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연화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순간 서윤이 웃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언니를 좋아하나 봐요. 그 말은 바람보다 가벼운 목소리였지만 연화의 가슴에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궁에서 좋아한다는 말은 금지된 언어였다. 특히 궁녀와 궁녀 사이에서는 더더욱.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물항아리 뚜껑을 닫고 등을 돌렸다. 그게 최선의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연화의 침상 아래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된 것이다. 궁에서 종이는 귀했다. 더구나 글씨가 적힌 종이는 더 위험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음은 들린다. 연화는 그 글씨를 알아보았다. 서윤의 글씨였다. 그녀는 글을 잘 썼고 붓을 잡는 각도에 습관이 있었다. 연화는 종이를 불에 태우지 않았다. 태워야 했다. 그래야 안전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못했다. 궁녀들의 숨소리 사이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이다. 며칠 뒤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 이번엔 바느질 상자 속이었다. 밤마다 달을 보면 언니가 생각나요. 연화는 편지를 접어 손바닥에 숨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피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물을 기르러 나가자 서윤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물을 떴다. 달빛이 항아리 안에서 흔들렸다. 연화는 갑자기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하나요? 서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요. 언니는 제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도 같은 이유로 편지를 태우지 못했다는 것을.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서윤이 연화의 손목을 잡았다. 짧은 접촉. 하지만 그 감촉은 너무 선명해서 연화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다. 들키면 끝이에요. 연화가 낮게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입술만 움직여 말했다. 그래도 전 후회 안 해요. 그날 이후 궁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편지를 숨긴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편지를 본 자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 연화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이 편지들에는 아직 끝맺음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 금단의 사랑은 들키는 순간 끝나지만 감춰진 편지는 아직 살아있었다. 궁의 밤은 여전히 길었고 연화와 서윤은 그 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2부. 들리지 말아야 할 숨결. 궁에는 소리가 쌓인다. 말하지 않은 것들, 삼킨 숨, 꾹 눌러 담은 눈물들이 돌벽과 처마 밑에 켜켜이 남는다. 그래서 어떤 밤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먼저 울린다. 연화는 그 밤이 그런 밤이라는 걸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알았다. 서윤과 손목이 닿았던 감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손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힌 느낌이었다.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편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게 더 불안했다. 궁에서는 멈춘 것이 가장 위험했다. 사람도 소문도 감정도. 연화는 일부러 서윤을 피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바느질을 하는 낮 시간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모른 척하는 건 연화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언니. 낮은 목소리.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절대 부르지 않던 호칭이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늘 끝에 실을 꿰는 척 고개를 숙였다. 편지 못 보신 거죠? 그럼 다행이에요. 연화의 손이 잠시 멈췄다. 다행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규칙을 어겼다. 잠자리에 들지 않고 모두가 숨을 고른 뒤에야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궁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길을 숨기고 있었다. 등불이 없는 구간에서는 달빛만이 바닥을 더듬었다. 연화는 물 깃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혹시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어둠에서 먼저 나왔다. 이미 와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다 정말 들켜요. 연화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요? 서윤은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담담한 얼굴이었다. 들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했다. 연화는 물항아리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다. 편지는 이제 그만두세요. 왜요? 이곳은 마음이 있는 걸 용서하지 않아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연화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 언니는요? 언니 마음은요? 없는 척하는 건가요? 정말 없는 건가요? 연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횃불빛이 흔들렸다. 술라군이었다. 순간적으로 서윤이 연화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손목이 아니라 손바닥이었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숨 쉬지 마요. 서윤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항아리 뒤에 몸을 숨겼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쇠 장식이 달린 허리띠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낮은 기침 소리. 연화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는 걸 느꼈다. 자신이 들킬까봐가 아니라 서윤이 사라질까봐 무서웠다. 횃불이 바로 앞까지 왔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연화는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서윤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거리에서 연화는 서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다 정말 끝나요. 연화가 말했다. 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서윤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언니 마음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말에 연화는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면 더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을 내밀었다. 작은 종이였다. 이번엔 접히지 않은 채였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면 더더욱. 읽고 태우세요.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되고요. 연화는 결국 종이를 받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서윤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날 밤 연화는 편지를 읽었다. 궁은 사람을 가둡니다. 하지만 언니를 생각할 때만큼은 제가 저 자신으로 숨쉬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죄라면 저는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연화는 종이를 접지 않았다. 태우지도 않았다. 대신 편지 뒷면에 처음으로 글자를 적었다. 이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큰 죄라면. 거기까지 쓰고 연화는 멈췄다.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다음 날 궁 안에 또 다른 소문이 퍼졌다. 조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였다. 밤에 돌아다니는 자, 글을 남기는 자를 색출하겠다는 명이었다. 연화는 알았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감춰진 편지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금단의 사랑을 스스로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서윤은 아직 연화가 편지에 무엇을 썼는지 알지 못했다. 3부. 이름을 묻는 자들. 조사는 새벽에 시작되었다. 늘 그렇듯 궁은 가장 약한 시간에 사람을 부른다. 종이 3번 울리고 모든 궁녀가 마당에 모였다. 아직 잠기가 남아있는 얼굴들 위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줄 끝에 서 있었다. 서윤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상궁이 앞으로 나섰다. 나이가 얼굴에 새겨진 사람 특유의 눈빛으로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요 며칠 밤에 돌아다닌 자가 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글을 남긴 자도 있다. 궁녀들 사이에서 숨이 동시에 멈췄다. 연화는 자신의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 있는 걸 느꼈다. 들키면 처소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 뒤에 굳이 설명은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는 느렸다. 한 명씩 불러 세웠고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를 물었다. 거짓말을 잘하는 자보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먼저 무너졌다. 연화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손을 잡았던 밤 편지를 건네던 손끝. 연화. 이름이 불렸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어젯밤 어디에 있었느냐? 처소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없습니다. 궁에서는 혼자 있었다는 말이 가장 안전했다. 상궁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이름을 불렀다. 서윤. 그제야 연화는 서윤이 줄의 앞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새 돌아와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밤중에 물 깃는 곳에서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까? 있었느냐? 네. 마당이 술렁였다. 연화의 숨이 멎었다. 혼자였느냐?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갈라졌다. 상궁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와 있었느냐? 서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침묵이 연화에게는 끝없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때 연화는 깨달았다. 서윤이 자신을 부르려 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움직였다.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자신의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단단한 소리였다.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다. 서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상궁은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로? 물 깃는 일을 도왔습니다. 밤중에 명받은 것은 아니나 급한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궁에서는 말이 아니라 태도가 진실을 결정했다. 상궁은 한참 연화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둘 다 앞으로 나오너라.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그 사이의 거리는 손 하나 닿지 않을 만큼 가까웠다. 편지를 본 적 있느냐? 없습니다. 글을 쓴 적은 없습니다. 같은 대답, 같은 호흡.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마당에서 풀려났지만 안도는 없었다. 궁의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낮 연화는 상궁의 처소로 따로 불려갔다. 너는 오래 버텼다. 상궁은 등을 보인 채 말했다. 그래서 묻겠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과 가까운 사이냐? 연화는 숨을 들이켰다. 궁에서 이 질문은 함정이었다. 같은 처소의 궁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상궁은 돌아서서 연화를 보았다. 감정은 죄가 아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덧붙였다. 하지만 남는 것은 늘 감정이더라. 그 말은 경고였다. 그날 밤 연화는 서윤을 찾아갔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왜 저를 부르려 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언니라면 같이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연화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사라지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남는 게 더 어렵잖아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달빛이 그녀의 눈가를 스쳤다. 연화는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자신이 쓰다 만 편지였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연화가 말했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지 말아요. 서윤은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지의 뒷면을 읽었다. 그날 이후 궁 안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조사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 연화는 알았다. 이제는 숨는 것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금단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감춰진 편지는 이제 둘의 것이었다. 사부. 남는 자와 사라지는 자. 조사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궁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침묵 다음에 진짜가 온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연화는 매일 같은 시각에 일했고 같은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흔들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궁녀가 사라졌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아이였다. 아침에 보였고 점심엔 없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다음은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못했다. 사라진 아이의 얼굴보다 서윤의 침묵이 더 크게 다가왔다. 달이 높이 떠오를 즈음 누군가 처소 문을 두드렸다. 연화 언니. 서윤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서윤이 먼저 말했다. 연화는 말없이 서 있었다. 조사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알아요. 상궁이 제 이름을 여러 번 불렀어요. 그 말은 곧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요? 연화가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언니는 남아야 해요. 그 말에 연화의 숨이 잠시 멎었다. 제가 사라질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연화는 천천히 다가가 서윤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서윤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그 한마디에 서윤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사라지는 걸 선택하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연화는 낮게 말했다. 그건 포기예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살아야 하잖아요. 나만 살아서 뭐해요. 그 말은 연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했다. 궁에 들어온 이후 처음 꺼낸 진심이었다. 서윤은 울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연화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연화는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편지였다. 이제는 둘의 손때가 묻은 단 한 장의 편지. 이걸 끝내요. 연화가 말했다. 편지를 없애고 서로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서윤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언니 마음도 없던 게 돼요?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종이를 접어 촛불 가까이 가져갔다. 불꽃이 종이 끝을 핥았다.
그 순간 서윤이 손을 뻗어 연화의 손을 붙잡았다. 이번엔 떼지 않았다. 한 번만 말해줘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혼자 착각한 게 아니라는 것. 불이 종이에 번지기 직전 연화는 말했다. 너를 좋아한다. 아주 짧은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불보다 먼저 모든 것을 태웠다. 서윤은 그제야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연화는 불을 끄지 않았다. 편지는 끝내 타버렸다. 글자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남았다. 며칠 뒤 명이 내려왔다. 서윤이 다른 처소로 옮겨진다는 명이었다. 벌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리였다. 궁에서 가장 잔인한 처분.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도 많지 않았다. 궁녀의 삶은 늘 가벼워야 했기 때문이다. 서윤이 떠나기 전 연화에게 작은 것을 건넸다. 아무 글자도 없는 빈 종이었다. 이건 태우지 말아요. 왜?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연화는 그날 밤 빈 종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아무 말도 쓰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편지보다 무거웠다. 궁의 밤은 여전히 길었고 연화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라지는 것보다 남는 것이 더 아프다는 것을. 오부. 쓰이지 않은 글자. 서윤이 떠난 뒤 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갔다. 그 무심함이 연화를 더 아프게 했다. 다른 처소로 옮겨진 궁녀의 이름은 곧 잊힌다. 의도적으로 잊혀진다. 그래야 남은 자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연화는 서윤의 이름을 마음속에서조차 부르지 않으려 애썼다. 부르는 순간 빈자리가 더 선명해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몸은 기억했다. 물 깃는 시각이 되면 연화는 무의식적으로 항아리 옆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바느질을 하다 바늘에 손이 찔리면 서윤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피나면 실이 미끄러워져요. 그 말투까지도. 며칠이 지나자 감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상궁들은 이유 없이 궁녀들을 불러 세웠고 밤 순찰은 2배로 늘었다. 연화는 그 감시 속에서도 빈 종이를 품에 넣고 다녔다. 서윤이 남긴 마지막 것이었다. 어느 날 새벽 연화는 바느질 상자 안에서 아주 미세한 표시를 발견했다. 종이가 아닌 나무 상자 바닥에 긁힌 작은 선. 누군가 일부러 남긴 흔적이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웠다. 연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연화는 약속도 없고 이유도 없는 외출을 감행했다. 궁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었다. 물 깃는 곳은 아니었다. 이번엔 궁 뒤편 오래 쓰이지 않는 담장 아래였다. 그곳은 소문이 있었다.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머무는 자리라고. 연화는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기다림은 길었고 포기하려던 순간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서윤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멀리서 마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연화가 먼저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요? 살아있어요. 그 말은 거짓도 진실도 아니었다. 서윤은 품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접힌 또 다른 빈 종이었다. 여기선 글을 쓰면 안 돼요. 서윤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안 쓰는 게 편지예요. 연화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위험해요. 연화가 말했다. 알아요. 그럼 왜? 안 보면 더 아프잖아요. 그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손 하나 닿지 않는 거리. 하지만 숨결은 느껴졌다. 서윤이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조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엔 누군가 대신 걸려들었어요.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더 이상 편지는 없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만 남기기로 했어요. 연화는 빈 종이를 펼쳤다. 아무 글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위에 연화는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글자를 썼다. 서윤은 그 손짓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뭐라고 썼어요? 살아있어.
그리고 아직 여기 있어.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멀리서 술라군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숨을 곳도 핑계도 없었다. 서윤이 먼저 일어섰다.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서윤이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연화는 낮게 답했다. 이미 다시 만났으니까. 서윤은 한 번 더 연화를 바라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빈 종이를 접어 품에 넣은 채. 그날 이후 궁 안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다. 글 없는 편지가 오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진 자는 끝까지 버틴다는 이야기. 연화는 알았다. 이 사랑은 더 이상 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쓰이지 않은 글자들이 오히려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6부. 대신 사라질 사람. 궁에는 늘 빈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빈자리가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조용했다. 그래서 더 확실했다. 상궁들은 밤마다 명단을 바꿔 들고 다녔고 처소 이동이 잦아졌다. 궁녀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연화는 빈 종이를 여전히 품에 넣고 다녔다. 이제는 그것이 부적처럼 느껴졌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종이 하나에 눌러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연화는 상궁에게 불려갔다. 너는 눈에 띄지 않는다. 상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요즘 내 주변이 소란스럽다. 사라진 아이, 옮겨진 아이, 그리고 다시 만난 흔적들. 연화의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서윤. 상궁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연화는 처음으로 제3자의 입에서 들었다. 그 아이가 중심에 있다. 상궁은 연화를 똑바로 보았다. 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화는 즉답하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은 궁에서 곧 죄가 되기도 했다. 같이 일했던 아이입니다. 연화는 말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상궁은 웃지 않았다. 그 이상이 없어도 죄는 만들어진다.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서윤을 먼저 찾아야 했다. 이번엔 담장도 물 깃는 곳도 아니었다. 폐창고였다. 낡은 나무 냄새와 먼지가 쌓인 곳. 서윤은 이미 와 있었다. 마치 예감한 사람처럼. 조사가 다시 깊어졌어요. 연화가 말했다. 알아요. 서윤은 담담했다. 그래서 언니를 부르지 않았어요. 연화는 품에서 빈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접혀있지 않았다. 이걸로 끝내요. 연화가 말했다. 제가 나서면 돼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대신 제가 사라질게요. 그 말은 연화 스스로도 무서웠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이 사라질 것 같았다. 언니는 남을 수 있어요. 서윤이 말했다. 언니는 오래 버텼잖아요. 그래서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예요. 서윤은 연화의 손을 붙잡았다. 이번엔 떼지 않았다. 언니가 사라지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요.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결정은 선명해졌다. 연화는 상궁에게 다시 불려갔다. 이번엔 혼자였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연화가 말했다. 밤에 돌아다닌 것, 규칙을 어긴 것 모두 제 짓입니다. 상궁은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찌 믿느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벌을 내리시면 따르겠습니다. 상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너는 참 이상한 아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라지는 것도 남기는 것도 모두 알고 있구나. 며칠 뒤 명이 내려졌다. 연화는 궁을 떠나게 되었다. 추방도 처벌도 아닌 애매한 조치였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떠나는 날 밤 연화는 마지막으로 궁을 둘러보았다. 살아남기 위해 지워왔던 수많은 흔적들. 서윤은 나오지 않았다. 의도적인 부재였다. 연화는 알고 있었다.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국문을 나서기 전 연화는 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지막 글자를 적었다. 살아. 그 한 글자를 남기고 연화는 떠났다. 궁 안에서는 또 하나의 소문이 생겼다. 누군가 대신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서유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선택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7부. 남은 사람의 밤. 연화가 떠난 뒤 궁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다. 마치 한 사람의 자리를 지우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았다는 듯이. 서유는 그 침묵 속에 남아 있었다. 사라진 이름은 곧 기록에서 지워졌고 연화라는 이름도 입 밖으로 부르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서윤의 밤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잠자리에 들면 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국문 앞에서 돌아보지 않던 연화의 뒷모습. 그날 이후 서윤은 말을 더 아꼈다. 웃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일했다. 궁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이었다. 조사는 조용히 끝났다. 상궁들은 더 이상 이름을 묻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유지하는 자만 남겼다. 서유는 살아남았다. 연화가 원했던 그대로. 그러나 살아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서유는 바느질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천조각 사이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자신의 글씨도 연화의 글씨도 아닌 딱 한 글자. 살아. 연화가 남긴 마지막 글자였다. 서유는 종이를 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서유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 글자도 쓰지 않은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는 것. 편지를 쓰지 않는 편지였다. 궁 안에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빈 종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진 이는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 서유는 연화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살아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궁의 규칙은 여전했고 사람들의 얼굴만 바뀌었다. 그 사이 서윤에게 뜻밖의 명이 내려왔다. 궁밖 사찰에 필요한 바느질 인력을 보낸다는 명이었다. 오래된 천을 기워 보내는 일. 감시가 느슨하고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자리. 서유는 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떠나는 날 밤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화가 떠나던 날과 같은 달이었다. 사찰은 궁과 달랐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밤에도 숨을 죽이지 않았다. 서유는 낮에는 바느질을 했고 밤에는 마당을 쓸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그 바느질 궁에서 배운 거죠. 서윤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낡은 옷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바람에 그을렸고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다. 연화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르면 사라질 것 같아서. 연화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잘 지냈어요? 서유는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어요. 연화가 남겼던 글자를 서유는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 아래 나란히 앉았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그림자는 겹쳐 있었다. 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연화가 말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살아있으니까. 서유는 품에서 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연화에게 건넸다. 이제는 써도 돼요. 연화는 종이를 받았다. 하지만 글자를 쓰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접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바람이 종이를 스쳤다. 이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연화가 말했다. 말로도 글로도 남기지 않는 것. 서유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궁은 기억하지 못할 사랑. 하지만 사람은 기억하는 사랑.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편지도 남기지 않았다. 8부. 아무도 모르게 끝까지. 사찰의 아침은 궁보다 느렸다. 종소리는 높았지만 사람의 숨은 낮았다. 연화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다. 서유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았다. 부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찰에는 궁에서 흘러나온 사람들이 종종 들렀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름을 잃은 사람들. 연화와 서유는 그들 속에 섞여 조용히 살아갔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았다. 궁의 달과 사찰의 달은 다르지 않았다. 후회해요? 어느 날 서윤이 물었다. 연화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 대답으로 충분했다. 시간은 흘렀고 궁에서는 새로운 궁녀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사찰에 머무는 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 예전에 궁에서 편지를 남기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더라. 그 말은 사실도 전설도 아니었다.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억이었다. 연화와 서유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서로를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아서 대신 같은 일을 했다. 같은 천을 기우고 같은 마당을 쓸고 같은 방향으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다. 어느 해 겨울 서윤이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다. 안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빈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궁에서 사찰에서 아무 말 없이 접어둔 것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서윤이 물었다. 연화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는 보내줘도 될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날 밤 종이들을 하나씩 꺼내 불에 태웠다. 글자는 없었지만 불꽃은 오래 탔다. 마지막 종이가 재가 되었을 때 연화는 손에 남은 재를 살며시 날렸다. 이제 정말 끝이네. 서윤이 말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왔으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편지를 떠올리지 않았다. 기억은 남겼지만 증거는 남기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의 머리에도 흰빛이 스며들었다. 사찰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날이 와도 둘은 같은 길을 택할 것이었다. 그것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궁은 여전히 높은 담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또 다른 비밀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담 밖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고 아무 편지도 남기지 않았지만 끝까지 함께 살아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달은 여전히 밤마다 떠올랐고 연화와 서유는 그 달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끝까지. 끝.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